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기독 청년단체죠. 서울 YMCA가 함께하고 있는 다문화 유권자 전국연대가 지난 화요일 다문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다문화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만 명이 넘는 다문화 유권자들이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부장인 주건일 부장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서울 YMCA가 함께하고 있는 다문화 유권자 전국연대가 지난 화요일 다문화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다문화 유권자연대 처음 시작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06년 5.3 지방선거 때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 유권자분이 6,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다문화 유권자가 생기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2010년 이제 6.2 지방선거 때 보니까 4년 사이에 유권자가 1만 2천 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변화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인원은 적었지만 어쨌든 이민 역사가 깊어지고 1세대, 2세대 지날수록 다문화 가정의 입지가 이제 커갈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좀 유권자로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저희 서울 YMCA하고 아시안 프렌즈 같은 일반 시민사회 단체가 좀 토대가 되어주면서 이주 배경 유권자들의 당사자들의 아픔을 좀 해소해보자 정책적으로 네. 이렇게 결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주 여성 당사자 단체들하고 이주 노동자분들을 결합시켜서 같이 이제 다문화 유권자 연대를 2010년에 구성한 게 이제 지금 15년 동안 좀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이제 15년 정책 15년 동안 해왔던 그 정책보다도 저희들이 좀 이 다문화 유권자 연대가 지금 15년 동안 주력한 건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역할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면 일반 시민들이 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인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들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다문화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그 사회 속에서 소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인식을 만드는 지난 15년 다문화 유권자 연대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1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 다문화 유권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이다, 우리 시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방인 나그네 같이 치부되는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유권자도 국민이다. 그럼요. 그리고 유권자다. 그걸 알려야겠다고 다시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 이슈에 관심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우리 이번 대선에 우리 연대가 제안하는 정책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다문화 유권자들도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달라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 나라의 성숙도를 평가할 때 소수자들이 얼마나 좀 대우받고 있는가를 가지고 또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예. 네. 민주주의의 성숙도 역시 이 소수자들도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문화 유권자 수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이건 지금 다문화 유권자는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비율이요. 한 27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300만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이제
총인구의 5%를 넘어가면 다문화 사회라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근데 이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은 이제 그 다문화 가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4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2023년 기준. 예. 네, 그렇고 그 다문화 가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 인구, 그러니까 그 가족을 다 포함하면 한 120만 정도로 좀 이제 해석을 하고요. 예. 한국 총인구의 한 2.2%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이주민 수가 270만 명? 예.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귀화를 해야 투표권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 귀화자들과 그리고 그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이 된 분들은 지방선거에도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총 합해서 40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분들도 엄연한 한국의 시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 우선 그 이분들이 또 투표에 참여를 활발히 해야 또 목소리도 네, 높일 수 네, 있지 네. 않을까 싶은데 다문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 이제 저희 그 다문화 유권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누구든 이제 투표를 통해서 민이 주인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결국 이제 행위가 그런 투표 행위가 힘을 받으려면 다문화 인구 다문화 유권자도 나도 한국의 주권자다, 그리고 시민의 덕성을 갖춘 민주 시민이다라는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투표율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우리 다문화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연 것도 우리도 유권자다. 그래도 이주배경의 유권자들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실행하고 그걸 행사해야 한다. 그것들을 독려하고 또 호소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번 기자회견. 예. 참 그 귀한 기자회견을 잘 여셨네요. 그 지난 화요일로 3번의 TV 토론이 끝이 났는데요. 네, 이게 그렇죠. 그 다수의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주민이나 다문화인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지 뭐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대선 후보들의 다문화인들을 위한 정책 공약은 잘 마련이 돼 있을까요? 참 이번에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다문화 유권자들을 저희가 재가동하면서 15년 전 주정했던 정책의 상당수가 아직도 15년 그대로 멈춰 있었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다문화 정책은 거의 실종 상태였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더더욱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려야 하겠기에. 네. 또 그리고 다문화 유권자 1세대들이 좀 헌신이 있어야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문화 유권자연대를 가동하고 그 정책을 늦게나마 이제 좀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그 정책을 수용하겠다라는 이제 회신을 준 상태여서 앞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공약 검증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검증하면서 그것들을 되게 만들어 가려고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고 앞으로 더 많은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그 사람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그 다문화 유권자들이 뭐 다음 정부에 바라는 정책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너무 많이 제안한 것 같긴 한데 10대 정책을 제안을 했거든요. 예.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라. 그리고 응급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해라. 그다음에 다문화 시민 교육을 의무화해라. 그리고 불법 결혼 중개업자 단속하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할 때 그 사유를 확대해라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미등록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한 2만 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예. 다음 정권에서는 예.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이미 비준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예, 미등록 아동들에게도 4대 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이나 참여권 보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아이들을 우리 한국 사회가 좀 품을 수 있는 그럼요. 예, 계기가 되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문화인들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데 이게 만약에 생기면 네. 네네. 그런 아동들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다음 정부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YMCA가 참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YMCA는 기독 청년 단체로서 전국 단위 조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또 주건일 부장님께서는 시민사회 운동 부장으로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서울 YMCA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더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 예. 뭐 굉장히 다양해서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건 근래 저희 이번 대선 기간에 서울 Y가 그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유권자로 해석을 해서요. 유권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정책을 전부 이제 각 정당에 제안을 했는데요. 그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70%를 훌쩍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주택이 이제 마을이고 우리 삶의 현장인 건데 여기가 이제 일상민주주의가 구현돼야 할 곳이고 또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고 서로 또 다툼이 생기면 또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 YMCA들하고 시민사회가 그리고 또 아파트 주민들까지 연결돼가지고 정책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도 이 정책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안이어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다 밝혔고, 그래서 이 정책이 좀 잘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또 공간이 평화롭고 건강해지게 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또 애써 가려고 하고요. 저희 현재 YMCA는 이제 그 YMCA 혼자 일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을 조직해서 시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우리 종교인들도 크게 보면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 또 만들고자 하는 나라, 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다 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종교인들 간의 협력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나 뭐 성별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사람들은 결국 한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로를 어떤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바라본다면 이 협력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종교인들 모두 시민사회 운동가라는 말에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이제 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디 뭐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니라 어머니 태를 통해서 아주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심을 추구한다는 게, 그러니까 소위 이 중생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눈높이에 맞게 이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화기광 동기진하는 거라고 한다면, 중생들이 있는 곳이 시민사회니까 우리 신앙을 발현할 곳이 바로 거기니까 그렇죠. 이제 모두 시민사회 운동가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자각 속에서 일을 영성수련으로 또 일이 아닌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의 기질을 잘 깨닫고 그 기질에 맞게 되어지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그 종교인들의 다양한 그 활동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주건일 부장님과 종종 또 이런 활동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 주시면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또 배우는 시간이 됐고요. 다문화 유권자들을 위한 이런 또 기자회견도 열고 또 특별한 이렇게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 YMCA 주건일 시민사회운동 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